인도하는 게 분명해. 아니 진짜 가짜같아. 뭐야? 야, 너 왜 일로 왔어? 내가 억지로 옮겼어. 친구가 보고 싶었어? 그렇게 보고 싶은 이 성들아. 왜 이런 게 나와? 그래, 왜 둘이 붙기만 하는 거래? 왜 붙기만 하면 똑같네? 아닌데. 아니 미친. 페이크 피싱 되게 신기한. 나도 네 얼굴로 페이크 피싱을 했어. 너 레이팅 150. 응? 재밌겠다. 레이팅 50까지 떨어질 거야. 나도 해보고 싶다. 네 얼굴. 아닌데. 못해서. 내 얼굴로. 아닌데. 나도 웹발 쓰는 정도면 미크로 그거 넣어야겠다. 쌤, 그런 정보들을 다 어디서 얻으세요? 어떤 거? 그러니까 이게 막 요즘에 LG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어? 어디서 하냐고? 뉴스에서 안 나오거든요. 주식을 공부하는데. 주식이요? 응. 오, 맞는 말이네요. 아니, 주식 공부하면은 이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있어. 너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 근데 왜 나한테 분수를 주니? 얘는 더 모르니까. 자, 이제 또 가봅시다. 핸드폰이나 책을 다 옆으로 치워놓고. 자, 일단은 좀 이제 아픔을 갖다가 이제 공감하면서 이제 가자고. 들어와. 아, 뭔가. 이걸 갖고. 내가 우유 아빠야? 내가? 맨날 우유 주게? 그냥 아이스티 같은 걸로 메뉴 바꿔주세요. 이제 요구까지 해. 선생님 옛날에 여기에서 잠깐 선생님 없어서 여기 강의실이 남은 게 없어서 여기서 자습했을 때 여기 장수풍뎅이 있던데요. 장수풍뎅이가 있어요? 땅둥뱅이. 저희도 한 마리씩만. 갑자기 분양. 그게 언제 쪽인데 그때 기억을 가지고 있지? 여름이었는데? 여름이었다. 사슴벌레도. 장수풍뎅이 14마리 와가지고 그 도망가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아니 종이를 뚫고 플라스틱을 뚫고 밖으로 나갔어. 어떻게 플라스틱 뚫어요? 학원 바닥을 갖다 다 기어다니고 있어가지고 왔다가 나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플라스틱을 뚫어요? 갉아먹어서 뚫더라고. 그리고 꼬리 걔네가 힘이 엄청 좋아서 그걸 받아요? 아니면 먹어요? 아니면 뚫더라고. 그걸 밟아가지고. 알겠지. 그걸 건조하게 아니면 깜짝 놀랐어. 플라스틱이 없는데 플라스틱을 이 뚫어요? 작은 곤충이어가지고 나는 별로 힘이 없을 줄 알고 무시했는데 그거 종이 박스가 이 정도 되는 두께를 갖다가 갉아가지고 뚫어간 거야. 야 근데 이게 이런도 줄. 사실 장르가 쌤 물건 빨리 봤어. 뚫더라고. 갉아가지고. 콩인데? 요만한 정수풍뎅이가 이렇게 요만한 종이에서 뚫어야 돼? 장수풍뎅이 요만한데? 왜 이제 아니 좀 요만한 것도 살았다. 있어. 내가 사슴벌레 장르. 자, 그만. 말이 너무 많아. 말 많은 거는 글로 써. 글로. 네. 글로. 근데 제가 글씨체가요. 왜 말이 줄이려고 하냐면 말이 많으면 실수해. 이 말은 내가 하기 전에 내가 알려줄게. 상대방을 갖다가 이기는 방법도 하나. 말은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을 줄 아는 거를 많이 해야 해. 이게 상대방의 말보다 내 말이 더 많아지면 내가 그 순간 모든 거를 내가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어? 근데 이걸 할 때 왜 글로 이걸 쓰냐? 글은 내 말을 갖다가 정제시켜. 상관 알았어? 정제가 뭐예요? 정제. 정제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거야. 네. 걸러주는 거야. 필터링 시켜주는 거야. 챗GPT 같이요. 네 이해됐어?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진이야. 내 지구가 공부 다 했지? 네. 지진 발생하는 이유가 뭐니? 빨리 그냥 갈라.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구에 있는 판 때문이야. 자, 우리가 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 우리가 판 구조로 나오잖아. 네.
근데 이 판고조론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전에 자, 여기서 우리 맨 처음에 우리가 이 판고조론까지 오기까지 역사에서 제일 출발점에 서 있던 게 누구지? 바로 대륙이동설이지. 자,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야? 베게너. 갑자기 지구가 없어졌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베게너가 200년 동안 우리가 인정을 못 받다가 200년 후에 누구 때문에 인정을 받냐면 홈즈라는 사람 때문에 인정받아. 뭐? 그렇지, 멘틀 대비설. 날씨하다 갑자기 대륙이동설. 아니 이 베게너는 진짜 실제로 위인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베개를 베고 자다가 진짜야. 선생님이 너네 웃기려고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로 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대륙이 찢어지는 꿈을 갖다가 꾼 거야. 그래서 그 대륙 이동설에 대한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대륙 이동설에 대한 근원, 힘, 원동력을 갖다가 증명할 수가 없어서 이게 사장냈던 거야. 근데 그 멘틀 대비설을 갖다가 원동력으로 제시한 홈즈 때 베개가 다시 떴지. 너네 멘델레예프가 발견한 33종의 원소도 꿈속에서 본 거다. 많은 108개의 원소를 갖다가 다 봤는데 그 많은 원소를 다 기억을 못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무시했다가 그거에 대한 추후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본 것들을 기억하는 게 33가지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 33종의 원소를 발견한 사람이 멘델레예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나중에 그걸 정리한 사람 베르셀리우스지. 자, 근데 여기는 멘틀 대비설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뒤에 또 누가 나오냐면 바로 학자들이 주장한 해적정설이 나오지. 그리고 나서 해적정설 하면 누구야? 판고조론이야. 해적정설은 여기서 우리 지구가 땅이 생기잖아. 자, 근데 그 땅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논리야. 즉, 지각의 생성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판고조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판과 판이 맞닿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게 지진이 돼버렸는데, 자, 일단 이 판이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 무슨 판과 무슨 판이 있다? 장난을 했잖아. 혹시 아는 사람? 판에 두 가지. 지구상에 있는 판 10개 정도 되는 거 말고 원래 판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되면 두 가지 판밖에 없잖아. 대양 우주판이랑 바다판 있어. 뭐야? 바다판! 대양판은 해양판이야. 해양판. 바다판. 왜 이건 땅판이라고 하지? 땅판. 자, 대륙판은 여기서 자, 대륙판은 얘는 이거는 실질적인 두께가 얼마 되냐면 얘는 평균 100km. 그 다음에 해양판은 400? 이거 70에서 80km가 평균이야. 근데 있잖아, 대륙 너네들 이거 배웠잖아. 높이 올라가는 곳은 깊이도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근데 지각은 무슨 구조이다? 대칭 구조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륙 지각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뭐야? 아니야. 대륙?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해양판, 아니야. 너네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이 해양판 밑에 있는 게 바로 뭐야? 해양판. 해양판 밑에 해양판이. 해양지가. 나 진짜 생각했다. 이거 완전 개그 수업이 되고 진짜. 바다인데. 자, 여기서 이 두께가 대륙판이 우리가 여기 대륙지각은 35km 평균. 해양지각은 5km밖에 안 돼. 근데 어느 게 더 무거워? 대륙. 해양지각. 왜? 물 때. 또 무거워서 내려간 거 아니야? 무거운 게 왜 무겁냐고. 바다. 바다가 눌러서. 어쩌면 그게 대단히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 피해가냐. 자, 배급파는 뭘로 되어져 있냐면 우리나라의 장점이지. 화강암. 너네 우리 얼마 전에 침대에서 라돈 적출돼가지고 되게 문제됐었지. 네. 근데 우리나라 뭐야? 라돈.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화강암이잖아. 화강암이 우리나라 몇 퍼센트를 갖고 있냐면 약 67%가 다 화강암지대야. 네. 근데 알고 있지? 화강암에서 라돈 나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라돈에 노출되어져 있는 지역인 거야, 원래는. 알았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자연적인 정보들을 갖다가 알고 있어. 왜냐면 이슈로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장점이 또 있어. 뭐냐, 다른 나라는 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 쌤? 여기 땅속 지하에 우리가 여기서 있기가 되게 힘들지만 우리나라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매몰되어져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지진이 나면 바위 하나이기 때문에 바위가 갈라지지 않고서는 땅이 어떻게 돼? 흔들려? 안 흔들려. 근데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근데 해안가는 뭘로 되어 있냐면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 자, 화강암과 현무암 중에 누가 더 무겁다? 현무암. 자, 화강암은 밀도가 2.7g/세제곱센티미터. 현무암의 밀도는 3.0g/세제곱센티미터. 0.3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전 지구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인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대륙파는 얘는 뭐다? 특징이. 얘는 가볍다. 가볍게 왜 이렇게 많이 쌓이죠? 근데 가벼우니까 뭐 하기 좋아? 떠오르기 좋지? 떠오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용기. 그치? 그 다음에 여기 해안가는 우리가 무거워. 무겁다. 자, 무거우니까 얘는 뭐 하기 좋아? 가라앉기 좋지? 네. 가라앉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치유가. 근데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 뭐요? 일본은 대륙판이야, 해안판이다? 양판이다. 그냥 대륙판이다. 대륙판이다. 대륙판이야. 그래요? 대륙판이야. 근데 일본이 아쉬운 거 한 가지가 있지. 자, 혹시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네? 일본 침몰. 일본은 제 저거 없기 때문에 친구랑. 알고 있는데. 쌤이 예전에 얘기해주신 적 한 번 있었죠? 자, 이거 지우면 될까? 지울게요. 영상에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이거 찍어놓은 사진하고 같이 올려줄게. 양쪽에서 엄청난 웃음소리가 들려, 두 명. 너랑 너.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귀가 완전 커져. 왼쪽에서는 여기 오고 뒤쪽에서는 공주가 찍기 전에 빨리 지워버리세요. 안 돼. 나중에 홍채에서 테이크해봐. 여자님 하면 안 돼. 자, 이걸로 페이크. NFT화 시켜서 이성이 굉장히 좋아요. 설마 페이크 피싱 하는 거 아니겠지? 내가 시켜서 팔아버립시다. 피싱 괜찮다. 자, 얘들아, 이거에서 하나를 알려줄게. 이 판고전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판고전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계거든? 무슨 경계가 있지? 그리고 불의 고리? 아니. 네, 그거는 우리가 묶어놓은 거고, 여기는 경계를 갖다 이야기할 때는 발산형 경계. 저기다 이렇게 가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충돌형 경계. 이번에 여기는 충돌형 경계 내가 얘기하면 되구나. 보존형 경계. 이번에 터키에서 우리가 지진이 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슨 경계가 있냐면 수렴형 경계가 있어. 이거 너네들 하이탑 교재에 보면 심화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원래는 정식 교과 과정이었다. 수렴형 경계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충돌형 경계와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가 있어. 삽입이 아니야. 일섭도 아니고 섭입이야. 어렵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발산이잖아. 뭐 하는 거야? 만드는 거지. 너네는 해저화산이 있지? 네. 해저화산이 얘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올라온 해저 지형에서 용암이 올라오면 여기 있는 용암이 이쪽으로 계속 쌓이면서 이렇게 언덕이 만들어지는데 이 언덕 수준이 우리나라 태백산맥 수준이야 얘들아. 근데 이 태백산맥의 이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해령이라고 불러. 너네 우리나라 산맥을 갖다 촬영산맥, 대관령 이렇게 부르잖아. 네.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수준이 태백산맥보다 더 크다고. 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거 뭐냐? 해구. 마리아나 해구. 아, 해고? 근데 얘네들이 다 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밀어 옆으로. 그래서 여기 이 해구 앞에 있는 건 뉴 버전이고 해구에서 멀어진 끝에 있는 것들은 뭐야? 올드 버전이야. 걔네도 안으로 들어. 아니 얘네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땅이 만들어서 계속 밀려나가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발산형 경계예요. 해저화산이 거기서 우리가 가장 이제 유력한 게 되는데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발산형 경계 때문에 1년에 섬이 한 12개에서 14개 정도가 매번 만들어져. 좋겠다. 해저화산이 터져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아니 좋은 거지. 왜? 해안 영토를 넓힐 수가 있잖아. 우리도 한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해안 영토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그쪽에 주장해버립시다. 뭐래? 근데 그 독도 안에 하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도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헬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일본이 더 가까울까요? 우리나라가 더 가까울까요? 우리나라 일본이요. 아닌가?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보존형 경계는 터키, 튀르키예요. 근데 이 보존형 경계가 왜 문제가 되냐면 너네들 그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에 보면 무지개적 저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지층이 A하고 B가 있지? 네. 근데 이게 왜 보존형이냐? 얘는 땅이 움직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마찰만 일어나고 여기 땅의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거든. 그래서 보존형 경계야. 근데 이 보존형 경계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게 자 설리라고 썼다가 하나 미안해. 자 밀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주보다가 갑자기 우리 자 틀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서 힘이 가해지다가 이렇게 가해지다가 제일 가는 게 있었을 상황인데 가해지다가 어떻게 비켜. 자 아니 밀어 비켜. 이렇게 됐어. 오. 그래서 이번에 터키에 지진이 난 거야. 그 몰려있던 힘들이 폭발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충청도에서 지진 난 거 알고 있지? 네. 괴산인가? 너네 근데 충청도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는 게 없어. 괴산에 지진이 날 이유가 없는 게 거기 단층도 없어. 근데 지진이 났잖아. 일본하고 중국에 있는 단층대가 양쪽에서 밀어가지고 가운데가 뻐각하고 온 거야. 그게 우리나라. 그걸 우리가 두 번째로 뭐라고 한다? 바로 응력이라고 한다. 응력. 또 응가 누는 힘. 자 비유가 좋다. 응가. 왜? 너네가 이 화장실 가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게 변비인 사람들 아마 알 거야. 너네 변비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힘주지. 아니 솔직히 진짜 뭐 공부잖아. 변비인 사람들 변비가 아니어서 모르나? 선생님도 변비는 아니야. 나 선생님은 30초야 별명이. 나 화장실 오래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난 바로바로 나와.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 가면 30분을 갖다 화장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온전히 그냥 뭐냐면 힘만 주고 있어. 힘만. 그럼 힘이 어떻게 돼? 계속. 누적이 돼서 힘이 쌓이잖아. 네. 쌓이면 나중에 그 힘으로 해서 대장이 작용해가지고 밀고 나오지.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진이 난 거야. 여기. 자, 근데 이 보존형 경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딱 포함되어 있어. 우리 영화의 소재지로가 됐던 캘리포니아. 2012. 맞지? 2012인가? 그 캘리포니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잖아.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미국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여기 우리가 이 단층대가 이만한 게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 커 단층대가. 근데 그 단층대가 여기 우리가 얘는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 땅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잘리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지진이 나면 거기 옆에 바로 뭐가 있냐? 미국에서 제일 큰 댐 중에 하나인 하버댐이 있어. 좀 이 하버댐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아유. 지진과 홍수와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전 세계 지구적으로 마다가스카보다 훨씬 더 큰 바로 뭐가 생긴다? 섬이 생긴다. 마다카스 뭐야? 마다가스카르. 그 섬이 캘리포니아 섬이 되는 거야. 미국에서 따로 분리되어진 독립적인 섬. 와우. 뭐 휴양지 같아. 자, 그래서 이 섬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보존형 경계는 우리가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서 수렴형 경계는 충돌형 경계하고 설피형 경계가 있는데 충돌형 경계는 어디에 있는 우리 히말라야. 계속 올라. 이게 어디하고 어디가 합쳐지는 거냐면 너네 여기서 혓바닥을 갖다 내민 나라가 있잖아. 어디? 인도. 인도파는 인도하고 어디하고 합쳐졌어?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얘네들은 어디로 가? 유럽. 근데 여기는 이 판은 무슨 판이야? 유라시아판. 얘는 어디로? 아래로.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얘네가 맞닿으면 산이 계속 어떻게 돼?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히말라야가 계속 자란다는 이유가 뭐냐? 계속 이게 위로 올라가. 근데 풍화 작용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좀 늦어질 뿐이지. 지금 얼마지? 8343가?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 이거랑 잘 싸우는 거야. 바로 우리가 뭐가 생겼냐면 히말라야 조산대. 히말라야에서 우리가 산맥이 생겼지. 자, 근데 이거는 여기서 서로 대륙판과 대륙판 서로 성질이 똑같은 애들끼리 맞부딪히니까 위아래로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런데 여기 섬유평 경계는 우리가 여기 얘는 뭐냐? 얘는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야. 여기 이 부분에서 일본이 여기 있어. 우리 이 판이 무슨 판이냐면 유라시아 판. 이쪽에서 오는 판이 무슨 판이지? 이상하지. 자, 그리고 이 밑에 이만한 덩어리에 뭐가 있냐면 근데 이 영상은 유라시아 판은 일로 들어와. 북태평양은 일로 들어와. 얘는 일로 사이로 들어와. 필리핀 판이 없어질 판 중에 하나야. 없어져. 자, 근데 유라시아 판은 얘는 무슨 판이냐면 얘는 대륙판이야. 얘 북태평양 판은 해양판이야.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륙판인 일본은 그럼 가라앉지 않겠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왜 섭입이냐? 섭입이라는 말은 말린다는 얘기야. 어떻게 말리냐? 아니.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 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의 경계에 우리가 뭐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 뭐가 있다? 화산? 아까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뭐가 많이 생긴다고? 뭐 때문에? 화산을. 터지고 터져서 여기가 절벽이네. 이제 이해됐어? 그래서 일본 침몰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는 거야. 일본은 여기 끝에 있는 절벽에 있는 나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본이 실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10년 동안에 몇 미터가 낮아졌냐? 우리가 아파트 높이로 2층 높이가 낮아졌어.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일본은 잠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전국도의 70%가 다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 그래서 일본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 대륙판하고 해안판에서 해저화산이 폭발해서 나중에 이게 균열이 가면 여기는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밑으로 꺼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그럼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부분에 도쿄지. 도쿄는 일단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 있는 우리가 오사카인가? 오사카 쪽은 위에 산이 더 높아지면서 여기는 이 부분에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지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해안판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계류판이 해안판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는 이 부분의 서해에는 헬스는 낮아지나요? 해수면이 낮아져서 육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오! 와! 자, 그러면 너네들 세대가 되지는 않겠지만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약 만년에 넘는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아니야. 여기 여기 몇 년이야? 아니야. 여기는 언제 될지 몰라.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서해가 너무나 높아지면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존속을 했을 때 제일 우리가 걱정되는 나라가 어디야? 중국이야. 중국이 다 먹어버려. 아니 우리나라가 이긴다. 나이스. 이유는 바로 군사력 때문이야. 군사력. 예? 우리나라 군사력 몇 등인지 알고 있지? 근데 사람이 5등. 나와. 인가 6등이야. 5등이야. 근데 북한하고 합치면 전 세계 3등이야. 네? 북한이랑 왜 합쳐요? 북한 핵. 우리 둘 다 좋죠. 합칠 수 있지? 원하는? 자, 아,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판구조론에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여기 최근에 도쿄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동해안 쪽에서 지진이 발생했단 말이야. 두 군데. 일본에 있는 이 나라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여기 있지 여기. 뭐 우리가 이거 들으면 되게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여기 이 체크한 이 두 곳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지진 8.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일본 지진가가 이틀 전에 발표를 했어. 근데 8.0이 여기서 우리가 그때 쓰나미가 났던 그 지역이 떨어진 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그 지역에서 이 쓰나미가 나서 파도가 밀려와서 다 덮어버렸잖아,福岡를. 그런데 여기서 지진이라면 지진의 규모로 인해서 발생되는 쓰나미의 높이가 최소 30m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 높은 거예요? 30m 30m가 어느 정도 모르지? 아파트 15층이면 층당 2m씩 계산해서 15층.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그럼 교토 어떻게 돼? 우와! 여기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전 지역에 대한 부분에 수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자연재해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이래서 대륙 쪽을 그렇지. 일본은 그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대륙에 대한 진출을 꿈꿔오고 있어. 일본이 최근에 자위대의 지위를 갖다가 다시 부활한 걸 알고 있지. 네. 원래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는 나라야. 근데 자위대의 자격을 갖다가 다시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를 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래서 너네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뭘 갖다가 발전시켜야 돼? 군사력.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쟁 무기에 대한 개발을 서둘러서 하고 비행기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어? 또 이제 군사력에서 로봇을 써요. 방사포.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한 가지 국가적으로 이런 기술이 하나가 있어. 무슨 기술을 이뤘냐면 바로 레이저야. 이렇다고요? 아니면 레이저. 중국의 테두리 안에서 날아오는 로켓을 갖다가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포가 있어. 이스라엘 레이저 무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무기가 전혀 없었어. 근데 한 번 발사할 때마다 200만 원씩 들던 이 레이저 포를 우리 얼마 전에 들어온 무인기가 넘어와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했었잖아. 네. 그래서 한 번 쓸 때마다 200만 원씩 쓸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2,000원으로 다운시킨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돼서 나왔어. 이스라엘에서 한 달에. 이스라엘에서도 옆 나라에서 미사일 쏠 때 맞추는 게 1,000원 정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을 갖다 개발을 해낸 것을 이제 여기다가 우리나라도 갖추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방사포가 있어. 북한이 한국. 미사일 쏴도 우리나라 미사일 중에 내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우리 이 무기는 되게 싫어하는데 이 미사일이 분해가 돼. 아이언맨 이름이 아이언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해가 돼서 미사일 한 개가 막 100여 개 정도로 분리가 되기가 봐.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거 아닌가? 땅에 들어가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삽시간에 이게 없앨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대국이 싫어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EMP 기술인데 EMP가 뭔지 알지? 네, 전자 펄스. 그게 한 번 떨어지게 되면 모든 전자로 작동하는 이 무기들은 다 제로가 된다. 못 움직여. 북한이 버튼을 못 누른다고. 근데 그게 EMP 폭탄이라고 해서 EMP 폭탄이 터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EMP 폭탄은 드론이야. 그래서 드론이 그 천연소 요격을 해서 EMP 폭탄을 터뜨려주면 자살 드론. 아니 EMP가 무슨 자살을 해. 그냥 전자무기만 없애는 거야. 아니 그럼 드론도 전자 무기니까 드론이 소모품이잖아. 그러니까 드론은 드론이 뭔 자폭이야. 드론 그게 떨어지지 않아. 터져주면 걔는 그냥 거기서 있는 거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무기 중에 우리나라 일본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일본은 전자펄스 전 세계 1위야. EMP 폭탄. 그래서 우리 자위대가 없어도 그 자위대가 없는 실정에서 일본이 강력하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핸드폰 그만해. 내 핸드폰이요? 이해됐어? 네. 야 여기서 앞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 예전에 일산에서 300명 수업할 때는 저 뒤에서 애들 딴짓하는 것도 다 보여. 그때는 선생님 분필 날려서 정리했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 없어. 네, 너무 잘 보여. 그 레이저 포처럼 진짜네. 중등부 수업은 재밌어. 뭘 던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군요. 왜? 저기 큰 강의실에서 분필 던지기 딱 좋게 생겼는데 일찍해가지고 영준들이 줘야지 안 그럼 딴 애한테 와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네, 해보자. 맞아요. 자, 터키 지진 났지? 다음번에 지진의 대상이 될 거는 단층의 위에 있는 바로 이스탄불이야. 이스탄불. 이스탄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갖다 볼 수 없을지 몰라. 아니다 빨리 여행 가. 빨리 갔다. 어쩔 수가 없지. 터키 지금 여행 가게 되면 너네는 민폐가 아니라 국가적인 개망신이야.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나라가 단층대 위에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문제가 됐던 지진이 두 개가 있지. 어디가 있냐면 바로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야. 근데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은 똑같은 지진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포항은 인공 제휴죠. 왜? 왜냐면 국가적으로 뭐? 지열 사업 하다가 거기다 무슨 지하수를 잔뜩 잘못 넣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되다가 그래서 막 이거 너무 길고 막 그리고 막 거기다 어쩌고 저쩌고 된 건 알아요. 차라리 안 친구가 얘기는 나옵니다. 허술갑스럽게 해도 정확하게 얘기했다. 경주 지진은 자연적인 지진이야. 얘는 활성단층이 아까 우리가 보존 경계처럼 이게 움직이면서 벌어진 일이고, 포항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선생님 단층이 정확히 뭐예요? 뭐라고? 단층이 뭐예요 근데? 잠깐만. 망했다. 지열 발전이야. 지열 발전을 갖다가 하려면 땅 속에다가 지하수처럼 일정량의 물을 갖다 쟁여놔야 돼. 이 물은 왜 여기서 우리가 쓰냐면 비열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 열을 갖다가 비축해서 그걸 갖다가 발전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야. 근데 포항이 이 물을 갖다 넣었는데 물이 어떻게 됐어? 꺼졌어요. 땅 밑으로 꺼져버렸지. 꺼지면서 얘를 갖다 어떻게 했어? 붕괴했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진 거야. 뭐라? 이건 인재야. 포항은. 그래서 국가적으로 배상해 주는 게 맞아. 아직까지도 보상이 안 됐다. 그 포항 지진 났던데 아직도 그 텐트 쳐놓고 집에서 거기서 살아. 진짜. 진짜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근데 이 지열 발전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점검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예측을 갖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도. 자, 그다음에 단지 서울이 좋은 거는 이런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자, 그럼 활성단층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총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어요. 8개. 그것도 다 어디에? 경주에.
아이고. 그 다음에 양산, 대구, 부산, 밑에 있는 꼬리 부분에 다. 근데 이 활성단층인 경주가 문제가 되는 건 월성 어딘지 알지? 원자력발전소 1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경주에서 우리가 거기 어디지? 그 안쪽에 또 있는 발전소까지 2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나서 문제가 되면 그 지진을 갖다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브리케나 지금 개발을 갖다가 서둘러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태양이야. 자, 아까 단층이 뭐냐고 했는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다. 그래요? 너 스폼은 알아? 네? 스폼? 이거 당연히 어디서 배운 스포요? 습? 어지러워. 스프? 스포요. 와, 너 지침은 뭐냐? 지금 여기 잠깐만요. 지침. 뭐 삼겹살? 진짜 뭔가 쌓여 있는 거요? 신선 지침 뭐야? 그 여기 있는 땅에 층 아무도 모르는. 야 찬수야, 나 살려줘. 지침이 뭐야? 빨리 검색해서 빨리 11초 빨리 지나가. 4, 지침이 뭐야? 지침. 7, 8, 18로 10, 몇까지? 11, 14, 틀렸다, 오케이. 틀렸다, 틀렸다. 15, 16, 17, 18. 아 모르는구나. 인터넷 검색할게요. 빨리 검색. 지침이 뭐야? 층이 퇴적물 등이 쌓여서 만들어진 층인데 거기에 층이 있는 이유가 서로 구성하는 물질이 다르거든요. 근데 복사했다. 뭐 암석의 여자친구 맞지? 오. 이렇게 나. 오.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 지층인데 그 층에서 예를 들어 층이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예를 들어 색이나 종류 등이 야, 다른데 너는 어떻게 하냐? 저 3학년 때 배웠어요. 4학년인가? 학교에서 지층을 배웠잖아. 아니 저 그때 2학년하고 있어서 진짜 거의 4학년 때? 4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나오는 게 맞아. 4학년 적이 없어. 4학년 때는 미미랑 4학년 때는 제가 2학년을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정말 뭐? 아닙니다. 지금 왜 모르겠네요. 뭐한 거야? 모를 수도 있지? 나는 한국이 없었어. 야 코로나 너 4학년 전에 떨어졌잖아. 아니 2년 떨어졌잖아. 네, 그니까요. 그 전에 한국에 없었어? 어디 있었는데? 미국에 있었어요. 아 잘 됐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구하면 3년이 빠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그래요? 못 배운 거죠. 미국에서 이미 배웠으니까. 아니 3년이 미국에서 5, 6학년 되면 우리 중학교 3학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4학년 거는? 1학년 때부터 1학년 거로 갔다 그런다. 그래서 미국은 과학이 빨라. 우리는 그래요? 빨라요? 미국이 사람이 더 부활을 자, 내가 알았어. 이거 진짜 충격이다. 웃지 마. 자 여기서 할 때. 안 해. 진짜 충격이야. 자 자갈. 네 모래. 이때 우리 4학년 진흙. 뭔가 배웠던 것 같아. 뭐 이상한 노래 이상한 노래 그거야. 자 석회점을 칠때 얘네같이 퇴적물이잖아. 그래서 여기 자갈이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자갈이 있는 데서는 뭐가 만들어져? 그래 여가. 그 다음에 모래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진흙을 또 야 누가 요새 2년 배워. 요새 쉐일이야. 네. 네, 석회질 나왔어. 석회야? 나왔다니. 방송에 나왔다고. 나 진흙 야. 세일을 또 아는데 자 근데 여기 쌍둥이 여기 봐. 살고 있어. 너무 비슷해지 자 이렇게 이해도 근데 이거 할 때 석회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항이와 쉐일층. 그들의 그 쉐일가스를 뽑아내는 데가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상층, 여기는 여감층. 그래서 우리가 땅이 만들어졌을 때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땅이 바로 자갈이 있는 여감층이어야 돼. 만약 여감층이 아니면 우리 무슨 얘기냐면 땅이 지진이라서 뭐였다?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지층이라고 하는데 이 지층의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르게 쌓였다라고 해서 이걸 정합이라고 한다. 정합. 자, 근데 이 지층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구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자, 이렇게 휘어져.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습곡이야. 자, 근데 이때 작용하는 이 압력을 우리는 무슨 압력이라고 하냐면 얘를 갖다가 우리는 횡압력이라고 해. 이 횡압력이 지구 내부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낸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습곡이 만들어졌을 때 튀어나온 부분은 뭐? 배사. 들어간 부분은 뭐? 향사. 이렇게 우리가 부분을 갖다 해. 근데 힘을 더 받으면 어떻게 돼? 지층이 꺼져요? 잘라지지? 잘라졌을 때 몰라. 정라면이 아니야. 하지. 자, 이게 지층이 잘라지면 못 잘라야 돼. 어깨 높이 위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상관. 네, 어깨 높이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하반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반이 자, 이렇게 하반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에 이거는 정상적인 거여서 우리가 무슨 단층이라고 하냐면 정단층이라고 불러. 근데 이때 왜 근데 미끄러져 내려오냐? 힘에 작용하는 방향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력이라고 해요. 그 줄에 작동하는 그 장면 아니에요? 똑같아. 잡아당기는 거야, 잡아당기는 거. 당기. 줄도 잡아당기잖아. 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는 상반이 여기는 하반을 거슬러서 올라가. 이거 그렇지. 얘는 이걸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회압력. 그래서 거슬을 옆자리를 갖다 써서 이 단층을 우리가 뭐라 그래? 옆단층이 여기서 일어나거나 정단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 원인이 되냐면 지진 때문이야.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해. 경주 어떤 거냐고? 경주? 얘야. 왜? 경주에서 선생님 그 아시는 친구 보면 애기가 아들이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때 여기 앞에 있는데 딱 갑자기 애가 올라오고 그래. 땅이 솟은 거야. 그 앞에 보이는 위치에서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걔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 땅에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게 갈라져요? 갈라진 게 아니라 땅이 어떻게든 이렇게 우러뜨리니까 땅이 이렇게 올라온 거지. 아니 이렇게. 그러면 땅이 어느 정도 아빠를 갈라져야지 이게 올라오죠. 땅이 조금 갈라져야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땅이 굳이 갈라질 필요 없지. 그냥 유연하게 이렇게 한다. 아니 땅이 꼭 갈라져야 돼? 어느 정도 힘이 가해져야 갈라지는 거지. 그럼 여기 단층 이해됐어? 단층의 정의. 지층이 끊어지는 걸 단층, 휘어지는 거를 습곡. 습곡이 먼저, 단층이 나죠. 네. 근데 여기서 영재고관애들은 지구과학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 기본이다. 아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온다고. 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심화가 돼.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 한시간 나왔습니다. 잠깐만. 아직 안 끝나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여기서 지금 수업 듣는 애들은 저기 라이브 하고 있는 애들은 예전에 그
저기 뭐지 학교 대표 지나서 도 대회까지 나왔다 얘들아. 와우. 아이고 너무 위대하셔. 여기는 오래 나가는 애들 많은데 지금 보니까. 소리가 너무. 올해 여기서 서울시 금상 나오면 선생님 또 한번 쏠게. 올해 지금 여기 서울시 금상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좀 보여. 자, 봐봐. 나는 안 될 거야. 알았어. 뭐라고? 나는 안 될 거야 아마. 나는 서울시 금상은 탈 일이 없지. 경기도. 너네 경기도는 저기야 도대회야 바로 학교 대표 나가면. 아 뭐? 오 학교만 하면 학교만 이기면 본선 지기네. 자, 여기서 지진에 대한 걸 선생님이 조금만 설명해 줄게. 자, 지진이 여기서 발생하면 지진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전달되잖아. 네. 자, 그때 여기서 지진이 발생한 이곳을 뭐라고 한다? 진원점. 진원. 자, 그다음에 진원 위에 있는 땅은 저는? 내가? 얘는 저는 진암. 아 진원.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이 이거 관측소인데, 자, 관측소에서 진원으로부터 온 지진파가 기록이 될 때, 여기 무슨 파가 있어? 에스파. 피파하고, 에스파. 에스파가 있지? 근데 피파가 왜 피파야? 피파. 그냥 파워파이 그냥 무슨 소리? 뭐? 때문에 파워를 써가지고 파워. 에스파는? 에스파요? 에스파. 에스파. 스위저랜드. 말을 어찌나 이렇게 잘 되는지. 아 뭐가 뜻. 무슨 거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파동팔 때 자동파. 알았는데? 피파. 축구 게임이. 아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프라이머리 스펀이 할 때 처음의 얘는 S는. 세컨데리. 그치. 썸네리. 근데 이게 왜 처음하고 세컨더리 이 두 개가 쓰였냐면 관측소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처음의 파, 관측소에 두 번째 도착하는 세컨더리. 왜 그러냐면 피파는 속력이 7에서 8이고 킬로미터 퍼 세크야. 얘는 3에서 4 킬로미터 퍼 세크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피파가 오는 거를 감지를 갖다가 하면 좋은데 피파가 오는 걸 감지할 수가 없어, 사람은. 근데 지진에서 규모하고 진도가 나오지. 네. 규모는 뭐고 진도는 뭐냐? 규모는 데미지고 거기 사람이 진원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 그다음 규모는 진도는 지금은 데미지는 거 아니고. 뭐가 데미지야? 펜 정도. 저번에 줬어요. 자, 최근에 지금은 좀 오래됐는데 IT 지진이 있어. IT. 관광의 천국. 근데 IT에 가면 모든 국가에 있는 그 IT 국민들이 진짜 관광객을 열렬히 환영해 줄 정도로 이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근데 진도 7.3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터키 지진도 크지만 거기는 얘가 진도가 1부터 14까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건물 무너진 데에서 나왔는데 앞이 없어. 지평선이 뭐야? 지평선. 지평선이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 거기는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별로 없고 다 나무 건물이야. 그래서 지진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져 있을 경우 이 규모에 비해서 진도가 더 커진다. 선생님이 거기 그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은 일본에서 뭐라고 어떻게 되냐면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갖다 하기 위해서 쉐이크 팡치 흔드는 거 그거를 진짜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어. 진짜 지어. 1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 건물을 흔들면서 지진에 대해서 이 건물이 균열이 가는 거를 각 층의 방마다 위치마다 다 점검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가 적은 거야. 근데 이 피해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면진이 있고 재진이 있고 내진이 있어. 근데 면진, 재진, 이게 면진 설계, 재진 설계,
내진 설계인데 면지는 그걸 뭘로 하는 거냐면 용수철. 충격 흡수하는 이거. 그다음에 재질은 뭐냐면 클립. 일본은 이런 클립이 있어. 일본에 가서 혹시 이거 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물에 붙어 있는 거. 초등학교에 엄청 많이 붙어 있다. 왜냐면 일본은 전통식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 전통식 건물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Y자를 갖다 대는 거야. 아 이거 학교에서 실험할 때 있었던 그럼 건물이 이렇게 벌어져 안 벌어져? 이번에 터키가 지진이 난 거는 터키는 1990년대 이전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 99년 이후. 근데 그 건물에다가 뭐라 해놨어? 재진 설계를 갖다 안 해놓은 거야. 지진에 대한 지진세까지 걷어갔는데 국민들이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 지진세를 걷어갔는데 지진에 대한 대비가 안 됐어. 왜? 지진세를 거둬갔다고? 지진세는 좀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근데 내진 설계는 뭐냐? 내진 설계는 콘크리트 강도야. 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를 갖다 하고 있느냐? 내진 설계. 우리나라 내진 설계가 되어져 있는 확률은 20%. 나머지 80%는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건물이 오면 무너진다.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이 항아리 있지? 이 항아리가 7.0이야. 근데 이 7.0은 우리 굉장히 높은 거야. 왜? 우리나라에서 7.0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할 경우는 백두산 백두산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폭발했으면 좋겠어. 그건 나을 수도 있어.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부분 말고 이 재진 설계하고 재진 설계 면진 설계가 되어져 있는 건물이 두 개 알아. 그게 뭐냐? 저기 롯데타워. 롯데타워는 위로 올라가서 용철의 개수가 훨씬 많아. 그리고 여기 있는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의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이 용수철에 대한 이 개수가 훨씬 더 늘어나. 왜? 흔들리면 얘 용수를 어떻게 흔들리면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이렇게 왔다 갔다가 할 뿐이지 얘 건물 무너져? 아니요? 너네 그 여의도에 63빌딩 있잖아. 이거 63빌딩 건물 무너지진 않는데 63빌딩 건물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기도하는 이렇게. 너네 63빌딩 제대로 안 봤지? 네? 이 밑에 훨씬 더 넓다고. 맞아요. 근데 이 건물이 30m/s까지 풍속이 불면 얘가 이게 벌어져. 이 간격이 몇 cm야? 15cm야. 이 15cm를 넘어가면 끝에 있는 부분에 폭이 15cm가 넘어가면 이 건물 중간에 떨어진다. 이 30m/s가 이거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태풍의 풍속이다. 태풍의 풍속. 그래서 이 건물을 모형 조각도를 갖다가 실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바람을 갖다 쳐가면서 이 부분에서 부러지는 걸 갖다가 확인한 게 바로 얘야. 그래서 이걸 맞게끔 설계된 게 63빌딩이야. 그럼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이 시기에는 그런 기술이 이게 엄청 오래된 거야. 너네들 나이보다 훨씬 많아. 여기 끝에 여기 뭐가 있어? 와이트 전 같은 거. 총 있지, 총. 총 있어요? 총. 총이 있다. 여기서부터 저기 벽까지 총신의 크기가 그만한 게 있어. 총 하나가 이만해. 우와 세상이다. 비행기 잡는 총. 나도 하나 그럼 여의도 가면 다 쏘게요? 여의도에 막 적들 전투기 오면 드르륵 쏘게요? 와. 여기서 근무하는 애들은 2인지 1조씩 근무해. 진짜요? 근데 저번에 총을 잘못 쏴가지고 밑에다 썼지. 네? 난리가 났었지. 이거 원래 모르는 거야. 이거 일반 사람들이 몰라. 어떻게 아세요? 혹시 뭔가 선생님은 군대 비치 인간증이 있어. 비밀 취급 인간증 2급이야. 그걸 왜 알려줘? 알려줘야 뭔가 나쁜 아닌가요? 모두가 아는 비밀. 지금 모두가 아는 비밀이 됐어. 왜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 밑에 땅에다가 쏴가지고 실수로 땅에다가 쏴서 피해는 없었어요? 다행히 없었어. 그러니까 피해가 없어가지고 쐈는데 어디서 날아가는가 했더니 63빌딩 위에서 날아온 거야. 그리고 갔더니 거기에 이게 전쟁 무기 서울을 방어해주는 포신이 있는 거지. 갑자기 엄청 놀랐네. 여기 봐봐.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인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 4야, 얘들아. 3 이하에 느낄 수 있는 건 저층에 있는 사람들은 못 느껴. 저층에 있는 사람들. 왜? 고층에 있는 사람들만 느껴. 왜? 건물이 흔들리면 여기 밑에는 여기 흔들리니 안 흔들리니? 여기 끝에만 이렇게 크게 흔들리잖아. 네. 그래서 끝에 있는 사람들,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3.5 정도도 느낄 수 있어. 4는 사람이 느끼긴 하지만 아주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5는 건물이 뭐해? 흔들려. 근데 6은 건물이 뭐해? 달라져. 그 다음에 7은 건물이 뭐해? 무너져.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건물이 위험도야. 근데 이 규모가 한 등급씩 커질 때마다 에너지 크기가 10씩 증가해. 자, 지구상에서 최고 큰 지진은 몇? 10.3. 7에서 발생한 10.3의 규모가 제일 커. 핵폭탄 몇 개? 1000개. 7이 핵폭탄 하나야. 피해가 없었어.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있지? 그 규모는 얼마 크지는 않았지만, 그거 하나가 이 7이야, 7. 그러니까 이게 1000개가 떨어지는 거야. 1000개는 중성자 폭탄 10개다. 중성자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수소 폭탄보다 세요? 수소 폭탄이 10배다. 와. 수소 폭탄은 원자 폭탄이 10배고. 와우. 자, 초대 강력. 자, 이렇게 됐잖아. 네. 근데 나는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좀 쉬는 시간 조금만 빼줄게. 너네는 이 지진이 발생했잖아. 네. 근데 지진을 어떻게 막은 거야? 그 쌤이 말한 그 예전에 말한 그 기둥 2개 박아놓고서는 이거. 1차원적으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뭐다? 면진, 재진, 내진에 대한 걸 뭐 해야 돼? 계속 해야죠. 법적으로 강제 설치를 해줘. 그래서 하면 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 비용이 얼마냐면 백두산이 터졌을 때 6.7의 진도 규모가 우리 남한까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다라고 봐. 근데 피해 규모가 얼마나? 691조야. 비슷하겠군. 근데 그건 피해 규모고 복구 규모가 얼마일까? 한 1000명 넘어가겠다. 3,000조. 왜 더 커요? 다시 지으려니까 원래 너는 다 무너뜨렸으면 이거 치우는 건 누가 치우니? 아니 치우는 거. 치우는 거. 치우는 치우는 거가 2층 400만 거예요? 네, 치우는 게 2층. 피해 규모는 691조이지만 그걸 복구하는 데 있어서 쓰는 재료는 그 재료는 사람의 보상비는 이해됐어? 그래서 법적으로 무조건 이건 강제성을 떼줘야 돼. 아까 누가 백두산 얘기했는데 백두산은 실질적으로 터졌을 때 화산성 겨울로 인해서 화산재가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지진이 우리나라까지 넘어왔을 때 제주도 포함 6.7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진이야. 내륙 지진으로는. 지금까지 발생된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은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이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해가 없었었어. 홍성에서 발생한 5.3이 제일 큰 건데 지금은 내륙 지진으로 만약에 6.7이 오게 되면 서울시는 건물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이 별로 없어. 더 큰 건물은 많이 짓지만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건물들을 짓지는 않는단 말이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해서 그게 안전한 거 아니야, 얘들아. 너네 여기 타워팰리스 건물을 선생님이 추천한 이유는 타워팰리스는 브루즈 할리파처럼 건물을 갖다가 이 건물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한 층에 올리고 또 올리고. 근데 이 틈 사이에다 뭘 넣은 거야? 용수철, 면진을 넣은 거야. 브루즈 할리파도 이렇게 만들었어, 얘들아. 그래서 브루즈 할리파 누가 만들었어? 우리나라. 쌍용건설에서. 그래서 50층짜리 걔는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올라가는 건 최근에 설치가 된 거였고 원래 고층 건물들은 50층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없어, 얘들아. 근데 50층에서 갈아타고 가는 거야. 근데 롯데타워에서도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그 50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널려있지. 그 이유가 거기도 탑에다가 탑을 쌓은 거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때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내진 설계와 재진 설계, 면진 설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립이 되어야 돼. 네, 두 번째. 이거는 저번에 그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설명을 해줬었는데, 너네 암영대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암영대? 암영대 처음 듣나?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세이브 존이다. 이 암영대가 뭐냐면,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말고 여기 핵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진원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해서 불절되어서 들어갔을 때 여기 바깥쪽에는 외핵에서 통과 못하는 지진파가 있어. 에스파. 에스파는 우리가 뭐야? SOS지? 에스파는 오직 솔리드. SOS. 이해됐어? 네? 에스파는 오직 뭐만 통과한다? 고체만. 핵은 여기서 액체잖아. 액체일 걸로 추정하잖아. 그러니까 통과 못하잖아. 근데 여기는 P파와 S파가 오는데 여기 뭐 많아? P파.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 이런 구간이 생겨. 여기 지진파가 도착을 안 해. 암영대. 이걸 우리가 암영대라고 그래. 그럼 진원에 따라서 이 암영대 위치가 어떻게 돼? 근데 암영대에 있는 그 지역들은 다 안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이유도 하나. 반대편에 있는 칠레, 우리나라 반대편이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지진이 우리나라를 와, 안 하잖아. 왜? 외협을 거쳐와야 되니까. 그래서 칠레에서 그 10.3 자, 근데 이거를 우리 그 중국 같은 데서 원찬, 스촨 이렇게 부르는 촨자를 하는 데는 지진이 8.7까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너네 대지진이라는 영화를 갖다 보면 대지진에서 이 마을 하나가 가라앉잖아. 그 마을 하나를 가라앉아가지고 딱 12분 만에 25만 명이 땅 밑으로 꺼졌어. 최근에 여기 벌어진 터키가 그 가장 많이 죽은 게 아니야. 중국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12분 만에 25만 명이 죽었어. 마을 전체 도시 하나가 땅으로 꺼졌다고 보면 돼. 거기에 위에다가 다시 또 지금 지은 게 스촨성이야. 섬이요? 거기 중국은 도시를 갖다 성으로 분류하잖아. 그래요? 자, 거기 근데 또 꺼지면 거기 이제 꺼졌으니까 또 꺼지면 어쩔 방법이 없어. 근데 지진은 계속 나. 단층대 위에다가 도시를 갖다 만들었기 때문에. 왜요? 너는 왜 우리 경주에다가 그런 도시 만들었을까? 땅이 없어서? 그때는 과학기술이 발달했을까? 그래. 지금 또 나면 거기는 더 이상 안 만들까요? 또 거기에 또 지진 나면 그럼 그때부터는 안 만들까요? 그런 곳에는? 지진이 또 나면 거기가 암영대가 되냐고? 아니 거기엔 다시 안 만드냐? 거기에는 마을 만약에 지진이 한 번 더 나서 다시 무너지면은 마을을 안 만들까요? 또 만들지. 왜 이제 마을도 뻔하잖아. 그때 거이게? 이젠 뻔하잖아요. 언제 지진이 난다는 보장이 있어? 아니요. 사람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도시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다 없어져? 중국은 안 되겠죠. 양쪽이. 그 중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벌려가지, 점점. 최근에 그 대지진이 났던 그 지역에 또 지진이 또 났어. 7.8짜리가. 근데 그때는 다행히도 많이 다치지 않았어. 왜? 한 번 당했잖아. 사람들이 뭐 해야 됐어, 이제? 두 번은 약아졌지? 지진이란 대비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선생님이 내가 우리 그 과학 전람회 같은 거를 할 때 선생님 제자하고 찾은 건데 일부러 인공 암염대 갖다 만드는 기술이야. 소리예요. 인공 암염대는 우리가 너희들 파동에서 간섭이라는 게 있어. 근데 무슨 간섭이 있냐면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는 게 있어. 그때 울면서 자, 상쇄 간섭은 뭐냐면 너희는 이 단어를 갖다 좀 알아야 되는데, 자, 파동에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성질이 달라.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 파동의 진폭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하고 이 B라고 하는 것의 진폭의 크기가 서로 이게 같을 때 자, 이렇게 오면 어디?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중첩이라고 하는데 중첩되어지는 부분에서 어떻게 되나? 제로가 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여기 녹음실에 있는 벽. 그리고 커튼. 집에 있는 커튼. 블라인드 말고 커튼. 천으로 있는 거. 빛의 간섭. 소리의 간섭. 너네 컨텐츠는 잘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잖아. 근데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가 또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분리가 돼. 이걸 뭐라고 하나? 얘를 파동의 독립선이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건물이 땅 위에 있을 때, 자, 이 땅에 서 있는 건물이 재진설계, 면진설계 우리가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 지진의 영향력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 땅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갖다 막으려면 거꾸로 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반대로 이 진동을 갖다 걸어주면 되겠지? 네. 근데 이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 없어? 기술적으로? 없어요. 없어. 왜? 속도가 7에서 8.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여기서 3에서 4km/s까지 오는 S8을 감지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금속 기둥을 갖다가 땅속에 하나 묻어. 이거를. 그냥 묻으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땅 때리면 얘도 진동이 어떻게 돼? 발생되지? 진동이 발생되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서 오던 파동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상쇄시킬 수가 있어. 이 부분에 너네 나중에 고등물리 배우면 고등물리에서 무슨 단어로 이걸 갖다 배우냐면 금속의 역률이라고 하는 걸로 배워. 역률이 제일 좋은 금속이 바로 무슨 금속이다? 방사성 어서 이거 있는 건데 바로 얘. 텅스텐. 이 텅스텐은 원래 지금 시판도 만들면 안 돼, 얘들아. 안 돼요? 저거 만지면 방사성 물질 뭔가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텅스텐이 우리가 가장 역률이 좋은 금속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주변에 세울 수 있는 기둥으로만 효과가 있으면 간접적인 인공 암염들을 갖다 만들 수 있다. 여기 이 기술은 특허가 없다. 내는 사람이 임자다. 선생님이 내세요. 맞아요. 선생님이 나? 내세요. 나는 집이 늙었어. 돈도 많으시. 늙어서 이미 선생님 돈이 안 많아서 그런 거. 학생이 낼 수 있나요? 내가 네. 낼 수 있어요? 네, 단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 실험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 왜요? 텅스텐을 갖다 묻어. 그리고 인공 지진을 내야 돼. 텅스텐이 밀도도 되게 높아.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10분 뒤에 또 만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0분이니까 9시 30분에 보도록 할게요. 옆쪽. 미안해. 선생님 저기 있다. 사진 다 찍어놨어. 근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정보가 그냥 다 만드는 거야. 공부하고. 근데 그럼 사진친구가 배우고 있어. 당연하지. 너무 아는 게 많은 거. 힘들지? 조금만 참아. 재밌는 국정원을 제약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왜 많이? 국정원? 내용. 야, 국정원에 가면 나는 여기서 못 나와. 왜요? 쌤 그냥 대학생을 쓰지 않았을까? 국정원은 총이 있기 때문에 총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소지자는 자기 신분을 밝히면 안 되죠. 네. 경찰. 경찰이 아니고 총. 왜 설치나 이해가 진짜 총. 너가 말해. 선생님 그 친구가 옛날에 안기부 과장, 아버지가 안기부 과장이셨는데 집에 실제 총이 있어. 내가 봤어 그걸. 그 친구가 보여주더라고. 우리 여기서 무엇이는데 우리? 여기 집 안기부 과장인데? 왜 보여?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 안 돼, 정말. 아니에요? 절대 안 하고. 근데 선생님도 그러면
암기부 선생님은 군대에서 비치인 갈증이 있는 거라. 근데 비치인 갈증 1급은 거의 그 장난급 대령급 이상이고 2급 때는 또 달라. 화장실 갔다 오잖아. 그러니까 그거 쓰는 난 그거만 신기하지. 나도 그냥 컴퓨터랑은 알지. 컴퓨터랑은 아닌 거의 안정적인 모습이 진짜 있잖아. 나쁘다. 신기하지. 그렇게 좋을까? 그래 그렇게. 어떤 거 쓰는 거야? 폼이 기억이 안 나. 뭐 재미없는데. 재미없는데. 그래서 요즘 하나는 아 나 죽었어. 왜? 나 폼이 기억이 안 나. 응? 그 쓰는 그 왼쪽에 좀 쌤한테 달라고 해주세요. 이거 봐. 근데 안 나가. 신기한 거 그. 한 번만 완전 망했다. 이게 진짜 바로 이렇게. 아니야. 거짓 정보. 도둑이 제발. 안 돼요. 찾아서 안 돼요. 그럼 내 계속 보기는 잘. 아니야 별로야.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기꾼은 거짓 맞는 거 아니야? 너의 계정은 그 문제가 되고 문제는 아니야. 멋있다. 구글로 들어가면 돼. 진짜 엄마가 그것보다 더 멋있다. 내가 그것보다 그리고 사회적 반응 거기까지가 선. 저 영어가 너무 어려워. 장점. 단점. 데미얼 K 기준 전 데미로 생일. 장점으로 인한. 맞다. 너 비번이 있잖아. 장점으로 인한. 쓸모가 없어. 다 이용도 있어. 그 비번이 뭐야? 단점을. 단점과 대안점. 근데 세 개예요. 아니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9일 있다 사라진다니까. 생일 6개월만 일찍. 그때 안 줬대? 오, 시작. 별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 목사님 아니고 문신. 언어기관이 좋은 오로라가 보이거든요. 오로라란 어떤 감각기관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와서 기억하기에. 그리고 미래적 가치. 연동이 가능하고 아이비치. 미래적 가치도 세 가지로 나뉘어. 사회적 가치. 체크메이트로 만드는 방법. 시리즈 준비해오는. 경제적 가치. 안 돼. 너무 재밌다. 아이씨. 수술을 아니 왜 이렇게 많아? 그건 공간은 되게 막 perfect한 건 아닌데 되게 잘하면 근데 고수는 약간 양악하려고 하잖아. 그렇게 하잖아. 페이스 지싱이야. 원래는 하나 먼저 키가 피는 거 꺼내고 싶었거든. 이게 정석. 그치? 근데 나이트를 그런 사람 문제가 없네. 맛있겠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있잖아. 워낙에 잘하면. 그래. 재밌어가지고. 물리가 없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붙을 거야. 혹시 너니? 뭐야 이건 지금 스타팅이니까 이건 쓸
야 이거 재밌음. 한번 봐. 한번 봐. 특허는 재밌어. 아니 그냥 핀을 잡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잘하는 거지? 잘했어요. 야 이거. 응? 루카는 잘 되는 어씨 맞아 이거. 발로 차려고 했잖아 이거 봐. 발로 차려.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아팠어. 힘주셨어? 뭐야? 언제 해주셨는데 한번 틀림 제일 싫어하는데 응? 뭔지? 내가 뱉어봤어요. 생각을. 근데 못해. 얘가 우리 수입 한다. 이건 그냥 힐링이야. 이거보다 유튜브. 이거 재밌어. 핀. 뒤졌어요. 맞아.